안녕하세요. 저는 요즘 한창 정신없는 삶을 보내고 있는 46살 남자입니다. 요즘 날이 점점 따뜻해지다 보니 이삿짐 견적 의뢰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시는데요. 많은 고객님 집을 방문하다 보면 거기에서 생기는 에피소드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너무 터무니없는 가격대에 이사를 요구하시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다른 곳은 얼마로 해주는데 여기는 얼마로 해줄 거냐 얘기하면서 가격 경쟁을 붙여서 조금이라도 최대한의 손해를 덜 보려고 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세요. 어쩔 때는 견적을 보러 갔는데 다른 이삿짐 센터 직원분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걸 확인한 적도 있었습니다. 업체끼리 경쟁 붙여서 최대한 저렴하게 이사를 하려고 계획하시는 다양한 분들이 계시네요. 모두가 제각각의 삶 속에 저희도 원하시는 조건에 맞춰드리려 많은 노력을 하게 되는데요. 정말 열심히 땀 흘려가며 만족하실 수 있게 최선을 다해도 결과가 좋지 않을 때도 꽤 자주 발생합니다. 그럴 땐 너무 서운하죠. 땀 흘려가며 고객님들이 만족하실 수 있게 다 해드렸는데 안 좋은 소리만 듣게 되었으니까요. 그 이유는 이사 전에 없었던 스크래치가 발생이 돼서 전액을 배상하라는 정말 터무니없는 요구를 하십니다. 그래서 직접 다시 찾아가 상태를 확인해보면 10년도 더 된 가구의 생활 흠집을 가지고 갑자기 생긴 거라며 어처구니 없는 고객의 거짓말에 다툼이 시작되고 나중에는 몸싸움까지 벌어지고 말아요. 정말 억울하죠. 연세도 많으셔서 금전적으로 많이 모자라다며 힘들어 하시길래 안타까운 사정에 그냥 봉사한다 생각하고 이사해 드렸는데 저희의 노력을 알아주시기는커녕 되려 안 좋은 모습으로 나오시니 더 이상 무슨 말을 해야 할지도 모르겠더라고요. 이런 식의 일들이 자주 발생하는 건 아니지만 1년으로 따졌을 때 손가락에 꼽힐 정도는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입에 풀칠은 해야 하니 어쩌겠어요. 제가 선택한 사업 더 열심히 일해서 고객님들 만족시켜 드려야죠. 오늘 견적 5군데 보고 왔지? 잘 해결됐어? 왜 말이 없어? 무슨 안 좋은 일이 있었던 거야? 표정 보니 딱 그런데? 말도 마. 오늘 전부 다 허탕쳤어. 요즘에 왜 이렇게 진상 손님들이 많은지 모르겠어. 다들 짜고 치는 것도 아니고 가는 곳마다 뭐라고 했는지 알아? 사진기나 아니면 자기가 운영하고 있는 블로그를 보여주면서 홍보 잘해줄 테니까 5톤 정도 되는 금액을 1톤의 금액으로 맞춰달라더라고. 나 참 어이가 없어서. 마지막으로 다녀온 곳은 뭐라고 했는지 알아? 25층인데 사다리 차는 서비스로 해달라고 요청하더라고. 어떻게 된 게 오늘 5군데 본 곳 전부 다 그래? 내가 지금 너무 화가 올라와서 말도 제대로 안 나온다니까? 죄송하다고 얘기한 뒤 나오니까 나중에 다시 연락한다고 했는데 그 사람들 전화번호 이거니까 절대 받지 마. 정말 너무한 거 아니야? 요구를 해도 어느 정도 납득이 되게 요구해야지.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하고 있는 아내의 모습에 당황스러웠어요. 보통 견적 의뢰가 들어오면 그래도 최소 한 군데는 성사시키고 오는데 두 귀로 듣고도 믿을 수 없는 아내의 말에 무언가 느낌이 좋지 않았고 아니나 다를까 제 예감이 적중하게 되었네요. 어느 순간부터 저희 업체를 겨냥한 불만의 글들이 올라오면서 저희 이사업체의 의뢰 전화가 점점 뜸해지더니 결국 하루 종일 사무실에서 대기를 해도 전화 한 통 오지 않는 최악의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고 도저히 참을 수 없어 거짓으로 꾸며낸 동네 카페 글들에 소송을 하고야 말았습니다. 이렇게까지 하고 싶지 않았지만 허위사실의 소문을 퍼뜨린 이후 너무 큰 타격을 받아 도대체 왜 그랬는지 직접 입으로 들어봐야만 했어요. 그렇게 얼마의 시간이 흐르고 신고한 사람들을 확인한 순간 흥분하면서 가만두지 않겠다던 아내의 얼굴 표정이 갑자기 굳어버렸고
그제서야 아내가 견적 보러 갔을 때 어이없는 조건을 말했던 고객들이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도대체 왜 이런 일을 꾸민 건지 물어보았네요. 고소당하면 어떻게 처벌받는지 충분히 알고 계실 텐데 왜 이런 식으로 일을 크게 벌인 거죠? 원래부터 이사하실 생각도 전혀 없으셨죠? 단체로 저희 업체를 무너뜨리려고 일부러 작정하신 것 같으신데 혹시 경쟁업체이신가요? 아니요. 전혀 상관없는데요. 저희는 서비스가 너무 불친절해서 다른 분들도 피해보게 하고 싶지 않아 카페에 글 올린 것뿐이에요. 저희가 뭘 잘못했다고 이런 식으로 나오시는지 모르겠네요. 사람마다 원하는 조건이 다르고 그거에 맞지 않아서 저와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이 계셔서 한뜻 모아 한 소리 한 건데 이런 식으로 고객을 응대해요? 고소요? 한번 해보세요. 이 바닥에 발도 못 붙이게 카페에 블로그에 전부 도배를 해버릴 테니까. 저희들이 얼마나 영향력 있는 사람들인지는 사장님들이 훨씬 더 잘 아실 텐데요. 저희 입김에 식당 하나 우습게 망하는 거 익히 소문 들으셔서 잘 알고 계시죠? 누가 불이익 당하는지 한번 해보자고요. 고소당하는 게 애초부터 두려웠다면 일을 이렇게 만들지도 않았겠죠. 저는 그 사람들을 상대로 죄송하다는 말 한마디 들으려고 한 것뿐인데 되려 큰 소리를 내는 모습에 저 또한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아내도 여기에서 꼬리 내리고 등 돌린다면 더 기세등등해져서 카페에 더 안 좋은 말들 올려놓고 죄 없는 우리만 당하는 거라고 밀어붙이라는 아내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고 법적인 절차대로 처리하겠다며 큰소리친 뒤 경찰서에서 아내의 손을 잡고 나왔습니다. 자신들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전혀 모르는 태도에 혼쭐을 내주고 싶었어요. 그렇게 아내와 함께 차를 타고 기분 전환도 좀 시킬 겸 오래간만에 외식을 하기 위해 분위기 좋은 곳으로 이동을 하며 이런저런 대화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장모님한테 전화가 왔길래 운전 중이라 아내가 대신 받았습니다. 그런데 장모님께서 저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며 운전 중인 저를 굳이 세워서 대화를 이어나가게 했어요. 왜 그러시는 건지 영문도 모른 채 아내에게 핸드폰을 건네받았는데 잠시 조용한 곳에서 따로 전화통화하자며 단둘이 대화하기를 원했습니다. 의아해하는 아내와 어리둥절한 저 또한 당황스러웠고 그렇게 갓길에 차를 세운 뒤 장모님과 단둘이 통화를 이어나갔어요. 장모님, 무슨 할 말이 있으시길래 단둘이 대화하기를 원하세요? 소민이가 알면 안 되는 비밀인 건가요? 자네, 요즘 일은 좀 어떤가? 카페 보니까 상당히 시끄럽던 것 같던데 요즘 경쟁업체가 많아지다 보니까 서로들 하나라도 더 계약하려고 그런 수를 쓰는 것 같은데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갔으면 좋겠네. 하루 이틀 벌어먹을 것도 아니고 이 지역에서 오랜 기간 일을 해야 하는데 이미지 안 좋아지면 자네만 힘들어지는 거지. 안 그래? 그냥 고소 취하하고 조용히 없던 일로 끝냈으면 좋겠는데 내가 이 정도 얘기했으면 대충 알아먹었을 것 같은데 좀 더 자세하게 얘기해야 되나? 아니, 갑자기 앞뒤 다 자르시고 그게 무슨 말이세요? 장모님께서 어떻게 저희 업체에게 피해준 사람들 고소하는 것까지 알고 계세요? 거참 말귀 못 알아먹네. 내가 꼭 대놓고 얘기해야 하는 거야. 그래, 내가 시켰다. 내가 지시한 거라고. 이제야 말귀를 좀 알아먹겠어? 그러니까 그 사람들 고소 취하하고 전부 다 돌려보내. 나중에 따로 얘기하자고. 장모의 한마디에 순간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를 정도로 어리둥절했어요. 갑자기 전화하셔서는 장모가 시켰다며 고소를 취하하라는 말만 하신 뒤 그냥 끊어버리셔서 당황스러워 한참 동안 그 자리에서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머릿속을 정리해봤지만 장모가 했다는 말이 도저히 이해되지 않았어요. 저희 업체가 잘못되길 바라는 마음에 그런 거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멍하니 서 있는 저를 보고 있던 아내가 부르는 말에 정신을 차렸고 장모가 저에게 왜 전화를 했는지 물어보는 말에 어떻게 답변을 줘야 할지 몰랐어요. 분위기 좋은 곳에서 아내와 함께 외식을 하려고 했는데 아내의 기분마저 망칠 것 같아 대충 둘러댔고 그렇게 아내와 함께 식사를 하면서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네요. 제가 심각해진 이유는 장모가 했다는 말이 도저히 납득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 이유는 자기 딸이 그래도 저와 함께 결혼을 했고 열심히 먹고 살겠다고 발버둥 치고 있는데 그 앞길을 막고 있는 자체가 용납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까지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장인도 저와 똑같은 이삿짐 업체를 한다는 거였어요. 여기에서 잠시 어떤 상황인지 설명을 드리자면 저와 아내와 결혼했을 당시 대기업 반도체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의 대부분 앉아서 근무를 하다 보니 날이 가면 갈수록 몸에 무리가 오면서 허리 디스크로 인해 병원도 자주 찾아가게 되고 여러 가지로 몸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는데 주말에 아내와 함께 처갓댁에 들렸을 당시 동네에서 일을 하고 있다는 말에 잠시 이삿짐을 도와드린 적이 있었어요. 그때 몸에서 땀을 흘리면서 함께 이사를 마무리했을 때 다가온 성취감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몸살로 누워버렸죠. 운동 부족도 있었고 그만큼 몸도 많이 망가진 제 자신을 보고 있으니 한심스러웠어요. 돈보다 몸이 우선이라고 그때 생각을 바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아내와 충분히 상의를 하고 대기업을 포기한 뒤 장인 밑에서 모든 일을 하나하나 배워나갔고 그렇게 개인적으로 사업을 낸 뒤 아내와 함께 두 발로 뛰며 열심히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내도 좋아했어요. 저녁에 잠깐 보는 게 아닌 매일 함께 할 수 있으니 그거 하나만으로 만족했고 그렇게 저희 업체는 조금씩 성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원래 저희 동네에서 장인의 이사업체가 대부분 잡고 있었지만 고객의 말을 충분히 들어주고 사소한 거 하나 소홀히 듣지 않고 최선을 다하다 보니 조금씩 입지가 다져지게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 동네에서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까지 소개를 타게 되면서 발을 넓혀갈 수 있었습니다. 다시 본론으로 들어와 지금 현재 저희 업체가 장인의 업체보다 인원수도 많고 꽤 크게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잘 되면 기뻐해 주시고 당연히 축하해줘야 하는 게 맞는 건데 이런 일들을 저질렀다는 점에 대해 너무 큰 실망을 하게 된 거죠. 분명히 사실을 아내가 알게 된다면 동네가 뒤집어질 정도로 난리를 쳤을 게 뻔했습니다. 아내와 오랜 시간은 아니지만 그래도 즐거운 외식을 한 뒤에 집으로 돌아왔고 피곤했는지 금방 잠이 들어버린 아내를 바라보며 많은 고민에 빠져 있었어요. 어차피 아내도 처가에서 저지른 행동에 대해 알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으니까요. 다음날 아침 일찍 아내와 간단한 식사를 한 뒤 사무실에서 일정을 잡아 팀을 나눠 보낸 뒤 아내에게는 사무실을 지키고 있으라고 얘기한 뒤에 장인이 운영하고 있는 회사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제가 들어가자마자 얼굴이 굳어진 장모와 장인을 바라보며 왜 이렇게까지 한 건지 물어봤어요. 팔짱을 낀 채 위아래로 훑어보면서 기분 나쁜 듯 화부터 내셨습니다. 최서방, 자네 여기까지 찾아와서 뭐 어쩌자는 겐가? 우리 업체 그냥 아예 죽일 작정인 거야? 전날에 대충 전화로 말했으면 알아먹을 것이지. 무슨 말을 듣고 싶어서 찾아온 겐가? 우리도 먹고 살아야 하지 않나? 미안하네. 이런 사과를 듣고 싶었던 건 아니지. 우리 밥그릇을 뺏어갔으니 타당하게 되돌려 받으려 한 건데 뭐가 잘못됐나? 장모님, 그게 아니잖아요. 저만 먹고 살려고 일하는 것도 아니고
소민이가 매일 두 발로 뛰어다니며 견적 보러 다니는 거 알면서 꼭 그렇게까지 했어야 해요? 아직까지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고요. 무슨 말을 해야 할지도 모르겠고요. 생각이 있으시긴 한 거예요? 소민이와 제가 잘 되는 게 그렇게 배가 아프셨어요? 오랜 기간 자리 잡고 있었는데 저희가 조금씩 비중이 커지니 아예 싹을 잘라버리려고 하시는 거예요? 이 동네의 이사업체가 장인어른 업체와 저희 업체 둘뿐인가요? 아니잖아요. 최소 몇 개는 더 있는데 이런 식으로 나오시는 건 너무 불공평하다고 생각됩니다. 정말 법대로 가시길 원하셔서 이런 식으로 행동하시는 건 아니시죠? 이건 명백히 영업 방해로 고소까지 이어질 수 있는 충분한 근거가 된다고요. 최서방, 거참 말 많네. 적당히 지저댈 줄도 알아야지. 감히 장인어른 앞에서 목소리를 높여? 장인과 장모는 되려 더 큰 소리로 저에게 화를 내면서 되려 제가 잘못했다고 안 좋은 마음을 계속해서 이어나갔어요. 어이가 없었죠. 미안하다고 빌어도 모자랄 판에 되려 더 큰 소리로 자신들의 잘못을 합리화시키려 했으니까요. 웬만해서는 참고 넘어가려고 했었지만 두 사람의 행동은 저를 진정시키기는커녕 불을 지피게 되면서 더 큰 분노를 만들고 말았네요. 그동안 얼마나 노력을 많이 했는지 누구보다 장인 장모가 더 잘 알면서 저희 업체를 망하게 만들려고 하는 행동에 대해 정말 너무 서운했었어요. 결국 장모가 전화해서 저에게 명령했던 고소 취하는 들어줄 수 없었고 끝까지 가보자며 마음대로 해보라고 얘기한 뒤 사무실에서 뛰쳐나왔습니다. 차에 올라타려는 저를 보면서 장모는 해볼 테면 해보라고 되려 더 크게 소리를 쳤고 그 모습에 더 이상의 관계 또한 유지할 필요가 없다 생각했어요. 그렇게 저희 사무실에 가는 동안에도 분노를 삭히지 못하자 회사에 도착해 차에서 내린 순간 아내는 걱정스러운 얼굴로 저를 바라보았고 무슨 일이 있었냐는 말에 좀 전에 장인 장모와 나눴던 대화에 대해 전부 다 설명을 하게 되었습니다. 천천히 듣고 있던 아내의 얼굴 표정은 점점 더 일그러졌고 결국 사태는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말았네요. 당장이라도 집에서 뛰쳐나가려고 난리를 친 아내를 진정시키며 앞으로 벌어질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해 대화하면서 많은 고민에 빠지게 되었어요. 도저히 이해를 할 수 없는 처가의 행동에 저에게 미안하다며 괴로워하고 있는 아내의 모습이 너무 씁쓸했어요. 가족끼리 도와줘도 모자랄 판에 자기 딸에게 상처를 준 장인 장모를 결코 용서해주고 싶지 않았네요. 아내와 저는 처가를 무시하고 평소와 다름없이 주어진 일에 대해 열심히 일을 하며 처가와의 연락을 일절 끊고 지냈습니다. 아내의 핸드폰에 장인 장모의 전화가 와도 받지 않았어요. 받게 되는 순간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감정이 폭발하게 될 거라는 걸 본인도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견적을 봐도 일거리가 전혀 잡히지 않았고 뭔가 문제가 있는 건 분명했어요. 하지만 왜 일거리가 잡히지 않는지는 알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었습니다. 저희가 한두 번 견적을 보러 간 것도 아니고 어느 정도 상대를 하다 보면 계약을 할지 안 할지 대충 알 수 있는데 아예 모든 계약이 끊기게 되니 이상하다 싶었죠. 저희 업체가 그래도 타 업체보다 많이 저렴한 편인데 전화 한 통이 안 온다는 건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견적 보러 온 곳에 다시 전화를 걸어봤어요. 안녕하세요, 고객님. 좀 전에 방문드렸던 이사 업체인데요. 이사 날짜도 촉박하신데 결정하셨나 해서 연락드렸습니다. 네, 계약했어요. 다른 곳에서 하기로 결정했으니까 전화 안 주셔도 돼요. 훨씬 더 저렴하면서 친절하시고 서비스도 좋더라고요. 다른 곳에서 가격 면으로 더 저렴한 곳을 찾아봤을 수도 있겠지만
하나같이 전부 다 저나 아내가 견적을 보러 간 이후 한 통의 연락도 없이 전부 다 캔슬되어 버렸다는 게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보다 좋은 조건에 맞춰줄 수 있는 업체가 있다면 당연히 그 업체를 선정하는 게 맞는 거지만 며칠 동안 똑같은 현상이 반복이 되니 정말 죽을 맛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 아내와 대화를 하면서 해결 방법을 찾아보았지만 고객의 마음을 저희가 함부로 할 수도 없는 거라 발만 동동 구르게 되었네요. 늦은 저녁 아내와 술을 마시면서 거짓으로 소문을 퍼뜨린 장인의 행동 때문에 안 좋은 이미지만 생긴 것 같다며 한숨 쉬며 대화를 이어나가고 있는데 갑자기 동료 직원에게 전화가 왔어요. 늦은 시간이라 전화할 뿐이 아니라 무슨 일이 생긴 줄 알고 전화를 받는 순간 직원의 한마디에 급하게 아내의 핸드폰을 켜고 검색을 해보는 순간 믿을 수 없는 일들이 펼쳐졌네요. 인터넷에 동네 이사 업체에 대해 검색을 하니 온통 장인의 이사 업체로 도배가 되어 있었고 충격적이게도 최근에 견적을 보려고 다녀왔던 고객님들의 집이었고 이런 짓을 저질렀다는 점에 대해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네요. 이거 봐봐. 당신이랑 내가 얼마 전부터 견적 보러 갔던 곳 있지? 전부 다 장인 어른이 일부러 접근해서 뺏어 가셨네. 아니, 그런데 이런 사실을 어떻게 알고 있는 거지? 우리를 미행한다고 해서 모든 걸 전부 확인할 수는 없잖아. 아무리 동네에서 운영하는 작은 업체라고 해도 이건 너무한 거 아니야? 잘 생각해봐. 어떻게 모든 걸 알 수 있었는지. 우리가 견적을 보러 갈 때 어떻게 하지? 사무실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혹시 모르는 일을 대비해 칠판에다가 어디에 견적을 보러 가는지 전부 적어 놓잖아. 하루의 일정들을 시간과 주소를 전부 적어 놓는데 그걸 알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어? 우리 회사에 대기하고 있는 직원들과 당신과 나뿐이잖아.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 우리 회사에 장인어른이 심어놓은 스파이가 있다는 말이잖아. 내 느낌은 확실하지만 좀 더 면밀하게 조사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 만약 정말 장인어른이 이런 일을 꾸몄다면 그때는 내가 가만히 있지 않겠어. 이게 사람이 할 짓이야? 정말 너무하시네. 저희는 머리끝까지 올라온 화를 삭히며 장인의 행동에 대해 그리고 왜 이렇게까지 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다음날 출근을 한 뒤 아무렇지도 않게 똑같은 행동을 보였습니다. 사무실에서 대기하고 있는 직원들이라고 해봤자 20명 정도라서 분명히 안에 저희를 배신하고 장인어른과 손잡은 직원이 있을 거라 확신했어요. 그렇게 사무실에서 대기를 하고 있던 도중 전화가 울렸고 견적을 보겠다는 고객의 말에 저희가 하던 대로 대시보드에 장소와 고객의 성함을 적어놓고 출발을 했습니다. 그렇게 고객님의 집에 도착을 해서 친절하게 설명을 한 뒤 견적을 봐주었고 만족해하는 얼굴을 확인한 뒤에 결정되시면 연락달라고 고개를 숙여 정중히 인사를 하고 고객님의 집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차에서 기다리고 있던 아내와 함께 아파트 정문에서 나와 천천히 동네 한 바퀴를 돌았어요. 그리고 근처에 차를 세운 뒤 아내는 정문 근처에서 몸을 숨기고 있었고 저는 고객님 집 아파트 건물 밑에 몸을 숨긴 뒤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되지 않아 익숙한 차 한 대가 아파트 정문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말을 아내에게 전해 들었어요. 점점 가까이 오고 있는 차는 충격적이게도 장모님의 차였고 차에서 내린 한쪽 손에는 견적서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때 알 수 있었죠. 저희 업체에 장인이 심어놓은 스파이 직원이 있다는 것을요. 그렇게 조심스럽게 뒤따라가니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 17층에 멈추었고 확실한 증거를 포착하기 위해 약간의 시간을 둔 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견적을 받던 고객님의 문 앞에 멈춰선 뒤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누구냐는 말에 물건을 놓고 온 것 같다며 양해를 구한 뒤 문을 열어달라고 기분 상하지 않게 설명을 했고 약간 망설이는 것 같은 고객님의 뒤늦은 대답과 함께 현관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그리곤 조심스럽게 집 안으로 들어왔는데 현관에 신발이 없었어요. 물건을 찾는 척하며 주방 테이블 주위를 살피고 있는데 연기가 모락모락 올라오는 커피 2잔이 놓여 있었고 당황해하는 고객님께 죄송하다며 천천히 현관문으로 나가려고 하던 순간 굳게 잠겨진 것 같은 문 밑에 틈에 시선이 고정되었어요. 급하게 들어가다가 떨어뜨렸는지 바닥에는 견적서가 놓여 있었고 생각보다 밑바닥에 벌어져 있는 틈으로 익숙한 여자의 손이 견적서를 향해 뻗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곳에 시선을 응시하고 있자 고객님은 급하게 몸을 막아선 뒤 다른 곳에 물건을 흘린 거 아니냐며 그만 나가라고 신경질을 부리기 시작했어요. 바닥에 떨어져 있던 견적서를 손으로 가리키며 놓고 온 물건을 발견했다고 그곳으로 향하려 하자 고객은 안절부절 못하며 당황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바닥에 떨어진 견적서를 바라보고 있는데 그걸 손으로 잡겠다며 팔을 휘젓고 있는 장모의 손이 참 한심스러워 보였어요. 그런데 생각보다 팔을 너무 길게 뺐는지 손을 빼려고 하는 것 같은데 너무 꽉 끼웠는지 결국 고통스러운 비명을 지르고 말았네요. 장모님, 여기서 뭐 하세요? 급하게 몸을 숨기시다가 견적서를 떨구셨네요. 이거 몰래 가져가시려고 바닥에 벌어진 틈 사이로 팔을 내미신 거예요? 정말 가지가지 하십니다. 이런 식으로 저희 업체에 망하게 하면 마음 편하시고 두 발 뻗고 잠이 잘 오시는 것 같으세요? 도대체 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저희가 장모님한테 뭘 그리 잘못했다고 힘들게 시간 내어 상담받은 걸 전부 뺏으시냐고요. 그걸 몰라서 물어? 너희가 터무니없는 가격으로 회사 운영하니까 우리한테 견적 자체가 안 들어오잖아. 업체끼리 비교를 해도 전부 너희 쪽을 선택하니 화가 안 나? 우리뿐만 그런 줄 알아? 다 업체들도 너희가 눈에 가십거리라고. 그래서 이런 일을 꾸몄다. 그런데 잠깐만, 내 팔이 안 빠진다. 너무 꽉 끼어버린 것 같은데 이거 어쩌냐? 최서방, 일단 문 좀 열어봐. 정말 동네 창피해서 고개를 들고 다니지도 못하겠네요. 소민이가 얼마나 많이 실망했는지 아세요? 인연 끊겠다는 말까지 나왔다고요. 그나저나 문까지 잠그신 거예요? 문이 안 열리는데. 고객님, 죄송하지만 방문 열쇠 가지고 계시나요? 아니요, 없어요. 그리고 그 방문 고장나서 못 열어요. 안에서도 못 열고 밖에서도 못 열어요. 그래서 방문 항상 열어놨었는데 갑자기 급하게 들어가 버리셔서 말릴 틈도 없었어요. 열쇠공 불러야 문을 열 수 있는데. 잠시만 기다려보세요. 이게 무슨 일이람? 장모는 바닥에 껴버린 팔이 고통스러운지 계속해서 신음하고 있었고 아내의 전화에 어떤 상황인지 설명을 해주었네요. 고객은 화가 많이 난 듯 보였고 연신 고개를 숙이며 죄송하다고 얘기한 뒤 장모가 어떤 식으로 견적을 냈는지 물어봤어요. 고객은 팔짱을 낀 채 상담 좀 전에 있었던 일에 대해 알려줬어요. 신청도 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초인종을 누르시곤 같은 동맹이사 업체라며 말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잠시면 되니 문 좀 열어달라고 자연스럽게 얘기한 뒤 얼마의 금액으로 견적을 냈는지 물어보았고 그 금액보다 체감할 수 있을 정도로 가격을 낮춰주겠다며 터무니없는 가격으로 계속해서 계약을 성사시켜 왔었네요. 너무 적은 금액으로 계약을 진행한 거라 분명 직원들의 월급에도 문제가 생길 것 같았어요. 꼭 이렇게까지 해야만 했냐고 물어보자
괴로워하고 있던 장모는 저희 업체가 망하면 직원들이 받고 있는 월급에 1.5배를 올려주겠다는 어이없는 조건까지 내밀었었고, 어쩔 수 없이 묵묵히 따를 수밖에 없었던 직원들을 생각하니 장모의 입에서 듣게 된 설명에 더욱더 용서해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열쇠공이 늦게 오길래 고객님께 물어보니 다시 열쇠공에게 전화를 걸었고, 하필 오던 길에 접촉사고가 났다며 양해를 구하는 목소리가 수화기를 통해 들렸어요. 그 사이 장모의 팔은 점점 더 부어올랐고 혈액순환이 잘 되지 않는지 고통스러워하길래 팔 사이에 세제를 바르기도 해보고 강제로 팔을 안쪽으로 밀어봤지만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참 난감한 상황이었어요. 자기 집도 아닌 고객님 집에서 이게 뭐 하는 건가 싶었고, 장모는 나 죽겠다며 장인에게 전화를 해달라고 재촉하길래 어쩔 수 없이 장인에게 전화를 했어요. 그리고 상황을 알렸습니다. 최대한 빨리 가겠다며 전화를 끊던 순간 갑자기 장모가 들어간 방 안쪽에서 펑 하는 소리가 들렸고 살려달라고 외치면서 발버둥을 쳤어요. 그리고 장모의 방 안쪽에서 무언가 타는 냄새가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고객도 냄새를 맡았는지 기겁을 하며 당황하길래 안쪽에 무슨 일이 벌어졌냐고 물어보자 불이 났다며 전기장판을 틀어놨는지 합선돼서 불이 붙은 것 같다고 장모는 더욱더 난리를 치면서 서둘러 방법을 찾아보라고 다급하게 외치며 구조 요청을 했어요. 급하게 119에 신고를 했지만 벌써 문틈 사이로 검은 연기가 밖으로 빠져나오고 있었습니다. 장모는 숨이 막히는지 계속해서 기침을 하고 있었고 마냥 구급차가 올 때까지 기다리기에는 너무 늦은 것 같아 장인에게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받자마자 가고 있으니 기다리라며 짜증 섞인 목소리로 화를 내길래 전화를 확 끊고 싶었지만 장모의 생사가 갈린 문제라 상황을 설명했고 그제서야 기겁을 하며 사다리차를 가지고 가겠다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두려움에 떨고 있는 고객에게는 더 큰 피해를 막기 위해 화재를 진압해야 한다고 침착하게 설명한 뒤 화장실로 달려가 대야에 물을 가득 담아 방문 밑으로 물을 계속 부었어요. 그리고 젖은 수건을 문 밑 틈 사이로 건네주었습니다. 그렇게 쉬지 않고 계속해서 물을 안쪽으로 밀어 넣었고 닿지 않는 곳에서는 급격하게 불길이 솟아오르고 있는지 밖에 창문에는 엄청나게 큰 연기가 뿜어져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장인의 이사 업체 중 한 곳이 근처에서 이사를 하고 있었는지 119보다 먼저 사다리차가 도착했고 서둘러 화재가 난 곳으로 사다리를 올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사다리를 타고 장인이 장모가 있는 창문 쪽으로 올라갔고 손에 들고 있는 파이프로 창문을 사정없이 깨부쉈습니다. 그리곤 안쪽에서 파이프를 문틈 사이에 끼더니 장모의 팔이 껴있는 부분의 틈을 최대한 벌리자 장모의 팔이 그제서야 빠졌고 서둘러 창문 밖으로 빠져나와야 하는데 기침 소리가 들리더니 아무런 인기척도 없이 밖으로 나오지 못하고 있었어요. 두 분이 벌써 연기를 많이 마셨는지 정신을 잃은 것 같았습니다. 급하게 사다리차를 제가 있는 쪽으로 대달라며 목이 터져라 외쳤고 그렇게 제 앞에 사다리를 갖다 대는 순간 대야에 있던 물을 몸에 부은 뒤 수건으로 입쪽을 묶고 연기가 자욱한 방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장모와 장인을 서둘러 사다리차에 힘겹게 올렸습니다. 장모는 쉽게 올렸지만 장인을 들어 올리는 게 쉽지 않았어요. 안간힘을 쓰는 사이 점점 의식이 희미해져 갔고 저까지 쓰러지려던 찰나 간절히 원했던 구급대원의 도움으로 저희 모두는 구조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모든 사건이 종결되었고 저희 모두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았지만 장모와 장인은 너무 많은 연기를 마신 탓에 폐가 많이 망가지게 되었고
장모는 화재로 인해 얼굴에 화상까지 입고 말았네요. 아내는 옆에서 저를 간호해주며 한숨을 쉬고 있었어요. 장인은 그래도 어느 정도 회복이 되었지만 장모는 의식불명 상태로 언제 깨어날지 모를 정도로 심각한 결과를 가져오면서 장인은 그동안 자신이 했던 행동에 대해 잘못을 뉘우치며 눈물을 흘리며 저와 아내에게 용서를 구했습니다. 일이 이렇게까지 될 거라곤 나도 생각하지 못했네. 자네 회사에 내가 돈을 좀 주고 견적을 보러 갈 때마다 보고하라고 심어놓은 직원 한 명이 있었는데 그날따라 자네 장모가 견적을 보러 가기 싫다며 계속해서 이런 일을 하는 게 좋은 건지 모르겠다며 자기 딸에게 상처만 주는 것 같아 밤마다 솔직히 괴로웠다는 말을 하길래 내가 전부 설명을 했지. 자네 업체가 무너지면 자연스럽게 내가 흡수해서 더 확장시키고 자네를 내 밑으로 두게 하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이런 일이 발생될 거라곤 전혀 생각하지 못했지. 결국 벌 받은 거지. 우리 업체보다 자네 업체가 훨씬 잘 되다 보니 솔직히 배가 아팠고 그런 부분들에 있어 불만을 가지게 된 거야. 내 딸 소민이한테도 아빠로서 면목이 없네. 최소방 내가 뿌린 씨야 날아서 걷어갈 테니 자네가 우리 업체 사람들까지 걷어들여주게. 내가 이 모양이니 누군가는 운영해야 하는데 그래도 평판이 좋은 자네가 운영하는 게 좋지 않겠나. 그동안 정말 미안했고 앞으로 평생 내가 저지른 잘못에 대해 뉘우치며 살겠네. 그러니 인연을 끊겠다는 그런 말은 하지 말아주게. 어른으로서 자네에게 좋지 않은 모습 보여준 거 인정하니까 소민이가 내 곁을 떠나지 않게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게나. 저 사람 언제 깨어날지도 모르고 나 또한 몸이 이래서 자네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니 자주는 아니더라도 소민이와 함께 얼굴 보여줄 수 있겠나? 제발 부탁하네. 장인의 말에 아무 말 없이 그 자리에 서 있었고 아내는 뒤에서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모든 사실을 듣게 되니 당연히 화가 나고 장인에게 불만을 털어놓고 싶었지만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는 장모와 뒤에서 제가 무슨 말을 할지 지켜보고 있던 아내의 시선에 짧은 순간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분명 아내는 제가 등을 돌려도 아무 말 하지 않겠지만 이런 사태에서 아내에게 2번의 상처를 주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 장인의 용서를 받아주면서 상황은 종결되었네요. 그렇게 장인이 그동안 힘들게 이끌어왔던 업체까지 함께 운영하면서 현재 정신없는 날들을 보내고 있어요. 그리고 저희 때문에 피해를 보신 그때의 고객에게는 무상으로 이사를 해드렸네요. 고객의 말을 들어보니 장시간 전기장판을 틀어놓았던 이유는 고객이 허리가 안 좋아 자주 찜질을 해야 돼서 오랜 시간 틀어놨던 게 결국 화재를 일으키게 된 거였어요. 어찌되었든 화재는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 저희 가족 문제로 인해 피해를 보신 건 당연하기 때문에 이사를 가실 때 무상으로 처리해드렸습니다. 아내는 일상생활에서 웃고 있지만 속마음은 그렇지 않다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하루라도 빨리 장모가 정신을 차렸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날이 빨리 와야 아내가 기운을 차릴 것 같네요. 남이 잘 된다고 시기 질투를 하다가 이런 사태까지 만들었다는 게 참 씁쓸하네요. 장인이 결정한 길이고 그에 따른 대가를 받은 거니 앞으로 평생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살길 바라는 마음뿐입니다. 더 이상 그때의 일들에 대해 입 밖으로 꺼내지 않고 있네요. 여러분들 또한 항상 자신의 이득보다 가족이 우선이라는 걸 제 사연을 통해 많은 걸 느끼셨으면 좋겠네요. 어떤 상황이든 도움을 주거나 받을 수 있는 건 가족뿐이 없습니다. 그러니 잘 되던 못 되던 그 곁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정말 감사하며 언제나 뒤에서 응원할 테니 하시는 일이 무엇이든 간절히 기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